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죠. 바로 애플. 티커는 AAPL.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9일, 바로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질문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모닝스타 최신 분석 리포트랑 또 삼성과의 경쟁을 다룬 자료, 그리고 2025년 현재 애플이 겪고 있는 여러 도전들에 대한 기사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이 자료들을 딱 관통하는 질문은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애플이라는 이 철옹성, 과연 여전히 견고한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럼 그 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성을 둘러싼 해자 이야기요. 보내주신 모닝스타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리포트에서 애플의 경제적 해자 등급을 넓음, 그러니까 와이드로 평가했더라고요. 자본 배분 정책도 모범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건 애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이 평가가 2025년 지금 이 시점에도 유효한 진짜 이유, 그게 뭘까요? 핵심은 여전히 생태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그냥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묶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부족해요. 이건 뭐랄까 하나의 중력장 같아요. 중력장이요. 네. 한번 아이폰이라는 중력장에 딱 들어서면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같은 다른 행성들이 자연스럽게 막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앱스토어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거대한 우주처럼 꽉 묶어버립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요, 그냥 기기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온 디지털 우주 전체를 버리고 거의 이민을 가야 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락인 효과의 실체입니다. 와, 디지털 우주를 버리고 이민을 간다. 이야, 비유가 엄청나네요. 제가 생각했던 최고급 호텔 비유보다 훨씬 강력한데요. 그냥 너무 편해서 나오기 싫은 수준이 아니라 나오려면 내 모든 삶의 기록, 내 습관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중력이 엄청난 재무적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24년 실적 분석 기사가 있었죠. 거기 보면 서비스 부문 매출 비중이 전체 26%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봤어요. 26%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만약에 애플의 서비스 사업부만 똑 떼서 하나의 회사로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자체만으로 포춘 5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상에. 서비스 부문 하나만으로요? 와, 그럼 이제 애플은 그냥 아이폰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네요. 아이폰은 서비스라는 이 구독 경제로 들어오는 입장권을 파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는 한 번 팔면 끝나는 일회성 매출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갇힌 사용자는 매달, 매년 꾸준히 돈을 쓰는 뭐랄까 연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닝스타가 애플의 해자를 넓음으로 평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고요. 또 경쟁사들이 아무에 더 좋은 스펙의 스마트폰을 내놔도 애플의 아성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야,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어떤 요새든 시간이 지나면 낡기 마련이고 또 밖에서는 계속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잖아요. 보내주신 기사들에서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삼성과 비교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삼성은 갤럭시 Z 폴드처럼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성문을 두드리는 느낌인데 애플은 요새 안에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혁신에 대한 두 회사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성은 말씀하신 그 폴더블 폰이나 뭐 이역화소 카메라처럼 밖에서 딱 봤을 때 와, 소리가 나오는 화려한 기술에 집중하죠.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걸 해냈다.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다른 분석 기사를 보니까 애플의 이런 느린 혁신이 사실은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전략이다 이런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기다림의 전략이 과거엔 성공했지만 생성형 AI처럼 변화가 엄청 빠른 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이 상반된 시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애플은 성문을 먼저 부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더 높고 더 두껍게 쌓는 데 집중합니다. 최근에 나온 애플 인텔리전스가 딱 대표적인 예죠.
다른 경쟁사들이 전부 클라우드 기반 AI로 달려갈 때 애플은 온디바이스 AI를 고수하잖아요. 아, 사용자 정보를 밖으로 안 내보내고 기계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요? 맞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생태계라는 이 성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듣고 보니까 애플의 전략은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하는 것 같네요. 가장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내 생태계 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기술. 그걸 선택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경쟁사가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행착오를 겪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실패 데이터를 학습해서 더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전략을 즐겨 쓰죠. 보내주신 자료엔 없었지만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P3 플레이어 준 사례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져요. 아, 준. 기억납니다. 그 갈색 디자인 독특했죠. 바로 그겁니다. 당시 준이 기술적으로는 아이폿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때 애플 엔지니어들이 준을 분해해보고 남긴 코멘트가 걸작이었어요. X 브라운, 갈색이네. 딱 한마디였죠. 와, 그들은 기술 스펙을 분석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아이튠즈 같은 강력한 생태계가 없었고 애플만큼의 브랜드 파워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간파하고 그저 무심한 척 했던 거죠. 와, 그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경쟁에 관심 없는 척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경쟁 전략일 수 있겠군요. 실제로 R&D 비용을 보면 전혀 무심하지 않더라고요. 2024년에만 약 3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로 그 성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M 시리즈 같은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해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또 아이폰의 iOS, 맥의 macOS, 심지어 비전 프로의 비전 OS까지 모든 운영체제를 물 흐르듯 연결하는 그 통합 작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혁신보다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생태계의 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셈이죠. 와, 이 정도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정말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내주신 모닝스타 리포트 후반부랑 여러 기사들은 명백한 위험 요인들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이 단단해 보이는 갑옷에도 분명 틈새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틈새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자료를 보니 역시 중국이랑 대만 문제도군요. 근데 이 리스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2025년 지금 이게 더 부각되는 걸까요? 리스크의 성격이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분석 자료를 보면 아이폰의 90% 이상이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조립되잖아요. 그리고 두뇌에 해당하는 AP칩은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둘 중에 어느 쪽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애플에 더 치명적일까요? 아무래도 최종 조립을 하는 중국 아닐까요? 당장 아이폰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대만입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물론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타격을 주겠죠. 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해서 몇 년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TSMC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그걸 대체할 곳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 이건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라 그냥 애플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미중 갈등이나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애플은 자기 심장을 남의 손에 맡겨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와, 성의 기반, 그러니까 토대가 흔들리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성벽 자체를 강제로 허물라는 외부의 압박입니다. 바로 규제 리스크죠. 어쩌면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미 디지털 시장법 DMA라는 망치를 들고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성벽 일부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라고 강제한 거죠.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까 그게 단순히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포기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위험은 다른 데 있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진짜 위험은 돈이 아니라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애플의 핵심 브랜드 가치는 완벽하게 통제된 사용자 경험이었어요. 어떤 앱을 설치하던 안전하고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고 작동이 매끄러웠죠. 하지만 외부 앱스토어가 허용되면 악성 코드가 담긴 앱이나 조잡한 앱들이 아이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아이폰은 안전하고 완벽하다는 그 신화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 아니라 거위 농장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애플이 쌓아 올린 그 닫힌 정원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경쟁을 막는 감옥이다. 이런 시각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2025년 현재 상황 그 자체입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은 팀 쿡 CEO에게 가장 힘든 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연초 대비 주가가 19%나 하락했고 AI 경쟁은 정말 따라가기 벅찬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고요. 심지어 핵심 인재 유출 문제까지 불거졌죠.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애플이라는 제국의 드리운 그림자가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문제, 규제 압박, 그리고 내부적인 위기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네요. 그래도 애플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보안이요. 아이폰은 안전하다. 이 믿음만큼은 여전히 굳건하지 않을까요? 이 성의 방어력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 명성은 여전히 유효한 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니까 보안에 극도로 유리하죠. 대표적인 예가 시큐어 인클레이브라는 기술이에요. 이건 스마트폰의 메인 두뇌, 그러니까 AP 안에 있는 일종의 작은 개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금고요? 네. 사용자의 지문이나 얼굴 데이터 같은 가장 민감한 정보는 오직 이 금고 안에서만 처리되고요. 운영체제인 iOS조차 여기에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하기가 극도로 어렵죠. 와, 핸드폰 안에 개인 금고가 딱 들어있는 셈이군요. 이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구조겠네요. 그랬었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제는 그 격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구글은 타이탄 M2라는 자체 보안 칩을, 삼성은 롭스볼트라는 유사한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을 갖췄거든요. 이제는 하드웨어 보안만 놓고 보면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가장 큰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회공학적 해킹에는 어떤 기술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진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자가 직접 악성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건 최첨단 무기로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병사로 위장해서 안에 있는 사람인데 문 좀 열어주시오 하고 속여서 성문을 열게 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애플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아도 성문을 지키는 병사, 그러니까 사용자 자신이 속아서 문을 열어주면 끝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뼈 때리는 말이네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결국 2025년 현재 최고의 보안은 기기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사용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애플의 보안이 뛰어나다는 그 믿음이 사용자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애플이라는 거대한 성을 정말 구석구석 살펴본 것 같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애플은 강력한 생태계라는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자를 기반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제국임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제국의 기반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지정학적 리스크 위에 서 있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은 그 높은 성벽을 허물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AI 기술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애플, APEL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애플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생태계를 통해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당국이 그 성벽을 강제로 허물라고 요구하고 있죠. 과연 애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개방된 세계에서도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강제된 개방성이 애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